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년 전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점토판, 전 세계 고대 문명들의 동일한 증언, 그리고 나사 컴퓨터가 발견한 사라진 하루까지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신화라고 믿어왔던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시간이 정말로 멈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바뀔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 문헌학을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지난 18년간 고대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연구해왔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학자로서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가나안 땅 기브온이라는 작은 마을 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태양이 하늘에서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정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것을 고대인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기록들, 그리고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친 그 명령,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고대 문헌 연구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합리적 추론과 과학적 검증만이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제 안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기록들을 그저 신화로 치부할 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현대 물리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충돌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동쪽으로 시속 1600km의 속도로 날아갈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 중국의 고대 연대기, 마야 문명의 달력 기록까지 마치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그날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대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태양을 멈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엔 친구들이 축구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도서관에서 고대사 책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너무 옛날 이야기에만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속에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도 저는 다른 동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정통 학문의 안전한 길을 택할 때 저는 항상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택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종종 윌슨, 너는 왜 항상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만 파고드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서만 진정한 발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과 교수인 사라 골드스타인이었어요. 그녀는 최근 기브온 지역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대해 제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상한 점토판을 발견했어요.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긴 하루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쐐기 문자로 새겨진 그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멈추고 달이 골짜기에서 서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드스타인 교수가 보내온 추가 자료들을 보고 나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특별한 하루를 경험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치 보물찾기를 떠나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와 함께 기브온 발굴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거든요.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공기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발굴 현장에 도착해서 그 점토판을 직접 손에 들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3000년 전 누군가가 새긴 그 글자들이 제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태양은 서쪽으로 지지 않았고 전사들은 빛 속에서 적을 무찔렀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생생한 목격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드스타인 교수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점토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바빌로니아 문자로 쓰여 있었죠. 하늘의 운행이 멈추고 별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다른 문명이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 여러 문명이 동시에 목격한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와서 제가 발견한 내용을 동료들에게 발표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물리학과의 마이클 톰슨 교수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윌슨 교수님,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모든 것이 동쪽으로 날아간다는 걸 모르십니까? 기초 물리학도 무시하고 종교적 판타지를 학문으로 포장하려 하시는 건가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학과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대사학과의 베테랑 교수인 로버트 클라크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충고했어요. 데이비드, 자네 경력에 먹칠하지 말게. 이런 비과학적인 연구는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좀 더 현실적인 주제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 학생들조차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 한 명은 교수님,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답변에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자문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점토판들의 생생한 기록을 떠올릴 때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내 수자는 제가 밤마다 뒤척이는 걸 보며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좀 쉬는 게 어때요? 정말로 연구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 지금까지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청소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도 가끔 대화를 나누던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나 봅니다. 교수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분께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일어나더군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보스턴의 한 학술 세미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 천문학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였는데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참석했어요. 혹시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때 한 발표자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천체물리학과 교수인 마리아 로드리게스였어요. 그녀는 고대 문명들의 천문 기록과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천문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특정 시점에서 예상과 다른 천체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원전 13세기경 천체 운동에 대한 이상한 기록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오, 당신이 여우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시기에 천문학적 이상 현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고고학적 증거와 제 천문학적 데이터를 결합하면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와의 공동 연구가 시작되면서 저는 오랜만에 학문적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져온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천문학적 계산만으로 추론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실체가 보이네요. 며칠 후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마리아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해왔어요. 동료들은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연구를 한다고 비판하거든요. 특히 남성 위주의 물리학계에서 여성이 이런 판타지 같은 연구를 한다고 하면 더욱 시선이 차가워져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주류 학계에서 외면받는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리아,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연구를 포기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각자의 연구 자료를 교환하며 토론했습니다. 고대 문헌의 기록과 천체역학적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들처럼 기뻐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기원전 13세기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얼마나 격동적인 시기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신왕국의 쇠퇴, 히타이트 제국의 몰라, 그리고 바다 민족들의 대이동이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여러 문명의 기록에서 하늘의 징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의 비문에는 하늘이 진노하여 땅을 흔들었다는 표현이 있고 우가리트 문서에는 태양신이 길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마리아가 분석한 천문학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데이비드, 이 시기의 지중해 전역에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 변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혹시 이런 자연재해들이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이상 현상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차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역사적 격변의 일부로서 여호수아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던 그 시기에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대한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던 중 예상치 못한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게 공식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었어요. 데이비드 윌슨 교수의 최근 연구는 학문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대학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학과장 면담이었습니다. 윌슨 교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연구는 학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테뉴어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동료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물리학과에서는 그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님, 물리학과에서 이런 비과학적 연구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마리아에게서 온 전화는 절망적이었어요. 데이비드, 미안해요. 더 이상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경력이 걸린 문제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 주말,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지난 몇 달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마리아가 남겨둔 천문학 계산 노트를 들춰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계산한 기원전 13세기의 천체 운동 데이터에서 약 23시간 정도의 계산, 오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오차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갑자기 번개 맞은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오차가 아니라 실제로 사라진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지구의 자전이 약 하루 정도 지연되었다면 현재의 천문학적 계산과 고대의 실제 관측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겠더군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계산을 다시 봤는데요. 혹시 그 23시간의 차이가 전화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맞아요, 데이비드. 저도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발견한 건 아닐까요? 마리아와 저는 다시 만나 그 사라진 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일하는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하롤드 힐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연구 소식을 어디선가 듣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힐 박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사에서 인공위성 궤도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약 하루 분량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시스템 오류로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의 연구를 보니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사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 천문대와 우주항공기관에서 비슷한 시간 이상 현상을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교수님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요? 힐 박사의 말에 저와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힐 박사와의 협력으로 우리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원전 13세기의 천체 운동을 정밀하게 역산한 결과 정확히 기원전 1280년경에 약 23시간 40분의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점이 고고학적으로 추정되는 여우수아의 기브온 전투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마리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누구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여러 학술지에서 거부당했지만 마침내 권위 있는 고대사 학술지에서 우리의 논문을 받아들였어요. 심사위원들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나사의 데이터와 고고학적 증거가 결합된 우리의 연구 방법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에서 우리의 연구를 다뤘고 동료 학자들도 다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경고장을 보냈던 하버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보내온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달 후 저에게는 특별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기브온 지역에 고고학 기념관을 설립하면서 개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연구한 점토판들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개관식 당일 저는 한 특별한 손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90살이 넘은 현지 고고학자 아브라함 벤구리온 박사였어요. 그분은 50년 전부터 이 지역을 발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젊은 교수님, 저는 평생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너무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벤구리온 박사는 저에게 낡은 가죽 수첩을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입니다. 그분도 이 지역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것을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수첩을 펼쳐보니 히브리어로 쓰인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때로는 과학이 뒤늦게 그 진실을 확인해주기도 하죠. 벤구리온 박사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문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학문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학과 신앙을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둘 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두 영역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마리아와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자연의 질서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고대인들이 목격한 그 긴 하루는 분명 예외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천체역학적 현상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역사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학자로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인들의 증언을 무조건 신화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구가 발표된 후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전설에서도 해가 멈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남미 잉카 문명의 기록에서도 긴 밤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었어요.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는 낮이 길어진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밤이 길어졌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여호수아의 사건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구의 자전 변화나 천체역학적 이상 현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현재 여러 국제연구팀들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학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만약 고대 기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한 역사적 증언이라면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종종 과거 사람들을 무지하고 미신적이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자연현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오히려 퇴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시나요? 지금도 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기원전 1280년 기브온 평원에서 벌어진 그 전투의 순간을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양은 정말로 멈췄을까요? 우리의 연구로 그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은 어느 정도 찾았지만 여전히 더 큰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질서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의 간절한 외침이 우주적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3000년 전 그 하루가 던진 질문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할 때가 온다면 과연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의 서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